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대면 수업 느낌도 나면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다시 볼 수 있는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배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프린트를 꺼내고 오늘부터는 산과 염기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산과 염기는 약간 정의가 간단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나오는 산과 염기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에 관련된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산과 염기라는 것의 정의가 조금씩 확장되는 걸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거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 3번 산과 염기 정의의 변화 부분을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산과 염기의 정의 변화. 아직 어색하지만 산과 염기의 정의 변화. 먼저 아레니우스 산염기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정의의 이름을 몰랐다면 그냥 사람 이름이 붙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 표 한번 채워볼게요.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불렀죠.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불렀었어요. 지금까지가 이거였다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이외에도 브랜스테드 로우리 각각 사람이에요. 각각 사람. 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함께 이제 산염기를 다시 정의 내리게 됐는데요. 양성자를 주는 것을 산, 받는 것을 염기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 두 개를 산, 그럼 이 빈칸에는 양성자 밖에라고 적어볼게요. 양성자 밖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양성자라는 표현이 중요할 거잖아요. 자, 양성자는요,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죠. 자,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양성자 하나, 중성자 없고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이 수소가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뭐만 남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에 H 플러스라고 우리가 쓰게 되고 남는 거는 양성자만 남아요. 그래서 얘를 수소이온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바꿔 말해서 양성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밖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으로 한 번 더 정의를 바꿔서 말한 거예요. 수소이온을 주는 것을 산, 내놓는 물질이 산이었다면 이제 주는 것을 산, 걔를 받아들이는 걸 염기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정의는요, 루이스.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죠. 루이스 전자점씩 그리는 거요. 그때 나왔던 그 루이스가요, 이번에는요, 전자쌍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성자를 주게 된 것과 받게 되는 것을 더 큰 범주로 바꿔서 말하면 걔는 전자쌍을 받는 거 아니냐 혹은 전자쌍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일단 전자쌍을 받는 게 있다면 전자쌍을 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전자쌍 밖에를 산 전자쌍 주계를 염기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가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점차 포괄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레니우스 산염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걸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할 수 있는 거고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할 수 없는 걸 루이스 산염기 정의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의 정의부터 볼게요.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에서는요. 우리 이미 알다시피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하고요.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한다.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물이 있어요. 자, 물이랑 수소이온이 있죠. 그쵸? 이때 물이랑 수소이온이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이렇게 생긴 물질. 맞아요.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우고 왔으니까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이온한테 싹 다 줘버렸어요. 너 하나 나 하나 전자 하나씩 공유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자쌍, 즉 비공유 전자쌍을 다 주는 공유 결합을 뭐라고 배웠죠? 맞습니다. 배위 공유 결합. 이게 이름이 뭐죠? 네,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옛날 책에는 옥소늄 이온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착 이온을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 결합에서 배위 공유 결합이 있는데 수소 이온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물과 수소 이온이 결합된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항상 H+라고 적었었지만 이 표현은 엄밀하게는 맞는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적어야 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물 빼고 H3O+라고 안 쓰고 H+라고 썼던 것 뿐이야 라는 얘기를 수업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쓰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용액 상태라는 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H+라고만 썼다면 얘가 기체 상태인지 수용액 상태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정의로는요, 수용액 상태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기체 상태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말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또한 우리 암모니아의 경우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죠. 이 NH3 그 어디에도 OH-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OH-라는 것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이야 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암모니아 그 기체 상태 자체를 염기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아레니우스에 의한 염기로는 표현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등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의인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과 염기의 정의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이온으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양성자, 수소이온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을 산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는 거라고 해서 짧게 양성자 주계라고 아까 표를 채웠었죠. 두 번째, H+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양성자 받계를 염기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OH-라는 표현이 아예 사라졌고요. H+로만 설명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수용액에서라는 제한된 문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정의되고 있는지 반응 1과 2와 같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요. 자, 모형으로 나와 있죠. HCl과 물이 만나서 H3O+와 Cl-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렇게 화살표 나타냈으니까 네, 맞습니다. 가역 반응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얘는 염산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는 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염산이 물에 녹아서 H+와 Cl-, 엄밀하게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Cl- 나오는 거 우리 이미 아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산과 염기의 기준을 나눠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물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우리는 중성이라고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산 혹은 염기로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끝난 다음을 보니까 물은요, HCl에 있던 이 수소를 얻어서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반면에 다시 말하면 HCl은 얘가 없어져서 Cl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H+를 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준 거? 그렇죠. 물한테 준 게 되는 거죠. 뭘 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반면에 물의 입장에서는 없었던 H+를 하나 더 얻었잖아요. 이 플러스를 얻었네. 양성자를 받았네. 그러니까 얘가 염기야. 즉 물이 염기야. 그리고 H+를 제공한
HCl이 뭐가 돼? 양성자를 주는 산이 돼. 지금 이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한 산염기 정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앞쪽에 있는 애들을 반응물로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얘는 역반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애들을 반응물로 생각하고 앞쪽에 쓰여 있는 애들이 생성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화학 반응식을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HCl의 Cl- 이 부분이 반응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Cl-가 이렇게 HCl이 되려면 뭘 얻은 거죠? 양성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를 받았네 라고 해서요. 또한 하이드로늄 이온의 이 수소가 없어졌네요.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H+를 줬다는 거죠. 그게 결국 여기 간 거니까요. 그래서 H+를 주는 애, 그래서 얘를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얘는 앞쪽에서 봤을 때 산염기, 뒤쪽에서 봤을 때 산염기 이런 관계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디가 그러냐면요. HCl이 산이고 Cl-가 염기죠. 얘랑 얘가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물이 정반응에서는 염기로 쓰이지만 역반응에서는 산으로 쓰이죠. 얘네 둘이 또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요. 짝산 짝염기 관계는 짝산이 H+를 가진 애, 그거에 대한 짝염기는 거기에서 H+만 없는 애 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HCl은 산, 거기서 H+ 빠진 Cl-는 염기라는 거잖아요. 또한 H3O+는 산, 여기에서 H+ 빠진 H2O는 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짝산 짝염기 관계는 H+를 주고받고로 설명이 됐던 거기 때문에 양성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걸 산, 없어진 상태를 염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반응식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반응식은 물이랑 암모니아가 반응하는 경우네요. 자, 마찬가지로 봐볼게요. 물이 반응이 끝난 다음에 OH-가 되네요. 다시 물이 반응이 끝난 다음에 OH-가 되면 눈을 크게 뜨고 정반응해서 뭐가 없어졌는지 보라고요. 아니면 뭐가 생겨났는지 보라고요. 보니까 즉 물에 있던 이 H+ 부분이 OH-가 되면서 사라졌네요. H+를 뭐 한 거죠? 준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고 양성자 주계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한 정반응에서 암모니아는 H+가 오히려 생기네요.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애라고 해서 얘를 염기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정반응에서 H+를 줬느냐, 받았느냐를 통해서 양성자 주계면 산, 양성자 받계면 염기라는 정의에 의해서 산염기를 구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두 번째, 역반응에서 볼게요. 역반응에서 보면 OH-가 물이 되는 거잖아요. OH-가 물이 될 때는 오히려 수소 이온을 얻은 게 되죠. 양성자를 얻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염기가 된다고요. 또한 암모늄 이온에 있던 이 수소 이온이 빠져서 뭐가 된 거예요? 암모니아가 된 거잖아요. 이거 줘버린 거네요. 따라서 얘가 산이 된다고요. 역반응에서는요. 또한 얘도 매칭시켜보면 물과 OH-가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이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산염기를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양성자를 주는가 받는가에 의해서도 정의 내릴 수 있다. 지금 얘네가 수용액 상태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물에 녹지 않아 있어도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아레니우스에서 벗어난 더 큰 확장된 개념이 됐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식에선 물이 염기로 쓰일 수 있고 어떤 화학 반응식에선 물이 산으로 쓰일 수 있다. 물은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 말하는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 나오는 제일 주요한 개념은 짝산짝염기, 즉 뭐의 이동에 의해서 정의된다고요? 양성자의 이동에 의해서 정의된다죠? 저는 짧게 수소이온으로 적어볼게요.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산과 염기로 정의되는 한 쌍. 말했죠? 수소이온이 붙어있는 게 산이라면 그게 떨어진 상황이 염기다.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짝산짝염기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아까 배웠던 페이지에서 넘어왔으니까요. 새로운 페이지다 생각하고 스스로 지금 적혀있는 화학 반응식 밑에 누구랑 누가 짝산짝염기 관계인지를 적어볼 수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HCl과 물이 만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Cl-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HCl이 Cl-가 되는 요 둘이 짝산짝염기 관계, 요 둘이 짝산짝염기 관계, H 플러스 가지고 있는 애, 안 가지고 있는 애. 가지고 있는 이게 산이라면 이게 염기가 되고 가지고 있는 이게 산이라면 이게 염기가 된다고요. 이렇게 짝산짝염기 관계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자, 얘랑 얘가 H 플러스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로 한 쌍으로 묶이겠죠. 두 번째 얘랑 얘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로 한 쌍으로 묶이겠죠. 가지고 있는 게 산, 그렇지 않은 게 염기.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산, 물이 산, 가지고 있지 않은 OH-가 염기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요 부분.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선 물이 염기로 쓰였으나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선 물이 산으로 쓰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고요. 이렇게 물처럼 예시와 같이 물처럼 염기로도 쓰일 수 있고 산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 합니다. 여기 나타나져 있죠? 양쪽성 물질이요. 이러한 양쪽성 물질은 다시 말하면 뭐에 의해서, 즉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또다시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양성자를 내놓을 수 있는 것 혹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요, 오른쪽 귀퉁이를 보면요,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귀퉁이를 보면요, 짝산의 세기와 짝염기의 세기를 나타냈어요. 다시 말하면 짝산이 쓸수록 짝염기는 약해지는 거고 짝산이 약할수록 짝염기는 강해진다고 나와 있죠. 짝산 짝염기에서요, 산도 혹은 염기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강한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의 짝염기 혹은 짝산에 대해서도 산도, 염기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의 내렸던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 산염기가 아레니우스보다는 확장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있으니까 세 번째 산염기 정의가 등장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가 갖는 한계점은요, H 플러스를 갖는, 즉 이온화되는 상황에 수소 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앞서 배웠던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한계는 수소이온 혹은 OH-이온이 있어야지만 설명돼 라는 한계가 붙는다면, 마찬가지로 브랜스테드 로우리를 설명하려면 어쨌든 양성자를 주는 거 받는 거 설명하려면 양성자가 떨어지고 붙고가 돼야 되니까 이온화가 될 수 있는 양성자를 가진 물질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 써있죠, 산플로리나 붕소 같은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잠시.
PF3가 산성이다라는 걸 아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PF3가 산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요거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던 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얘가 극성, 무극성까지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극성, 무극성? 무극성인 거죠. 왜? 얘네는 SN이 얼마? 3이고 SN 3인데 삼각평면 구조고 비공유 전자성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올 거고 따라서 무극성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거 그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붕소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만족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되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자를 받으려면 더 받아도 되는 애가 붕소인 거죠. 즉 중심 원자가 지금 자기 주변에 전자가 총 6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6개를 넘어서서 8개가 돼도 되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 8개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전자를 다 받아와도 되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중심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애는 브랜스드 로울이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아레니우스로는 얘가 산성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가 배운 산성은 H+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디에도 H+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성 물질이에요. 이걸 루이스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세 번째 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에서는요, 산이라 하는 것은 다른 물질에 뭘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짧게 줄여서 전자쌍 밖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전자쌍을. 염기라는 것은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이게 헷갈리지 않고 식을 해석해내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이라는 것은 전자쌍을 받는 애,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애라고 기억하고 밑에 이 화학 반응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은요, 이거예요. 결국에 줄여서 쓰면. 즉,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과 만나서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때 형성되는 결합은 그렇죠. 공유 결합이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의 이 비공유 전자쌍이 누구한테? 수소한테 전자를 다 줘서 이들 사이의 결합이 생긴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생길 거야 알고 있죠. 그럼 지금 이 화학 반응식 안에서 전자쌍, 엄밀하게는 비공유 전자쌍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면요.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주잖아요. 즉, 줄 수 있는 애를 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수소 이온은 그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물질이잖아요. 반면에, 그러니까 얘는 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줄 수 있는 애를 염기라고 불렀다면 받아들이는 애를 산이라고 부르는 게 루이스 산염기의 정의인 거죠. 네, 그래서 산과 염기를 전자쌍으로 설명하는 게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한 거예요. 얘를 수소이온이 내놔졌어 라는 걸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이 왜 내놔졌지? 아, 공유결합이 끊어졌네? 그럼 공유결합은 전자가 관여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추론하게 되니까 전자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식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레니우스와 브랜스드 로우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루이스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산염기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앞쪽에 있는 BF3는 산, 뒤에 있는 암모니아는 염기라는 건데요. 둘 중에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건 암모니아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가 되는 거고, 이 암모니아에 있는 전자쌍을 붕소에 제공돼서 이 붕소랑 암모니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결합이 생기죠. 이 결합 역시 배위 공유 결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생겼을 때 물론 우리는 형식 전화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붕소의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1. 자, 질소의 형식 전환은 플러스 1.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하는 0이지만 이 안에서 전자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 이 전자성으로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산은요, 이렇게 붕소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혹은 전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누군가 나한테 전자를 줄 수만 있어? 그럼 제발 줘! 라고 하는 애들이 루이스 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퉁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게 루이스 산이 될 수 있어요. 왜? 전자가 거의 없어. 누가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받고 싶어. 이런 애들이 루이스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BF3에 있는 B, 붕소처럼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전자를 받아서 만족하려면 해도 돼. 대신 형식 전환을 갖게 되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루이스 산이 될 수 있다라는 예시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3번 화학 반응식을 보고 산염기 반응임을 설명해 봐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채워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이거를 표현하려면 어쨌든 전자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린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려볼게요. 일단 CaO잖아요. 그럼 CaE+. 더 이상 할 게 없죠. O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E-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정말 많이 틀렸던 루이스 전자전식. 자, 그다음에 SO2는 그리는 방법 알려줬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려볼게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생각해볼게요. 자, CaE+, OE-, 그 다음에 SO2가 그려진 상황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니까 이쪽에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물이 결국 합쳐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CA+는 아무 변화 없겠죠. 더하기 남은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S 그대로, 이 밑에는 그대로 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5도 그대로. 마이너스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이 점도 그대로고요. 이 위에 전자를 제공해서 된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부분은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도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전자를 제공한 부분만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결과물을 볼게요. 이 결과물을 보면 CA+, 그 다음에 SO3E-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O3E-가 될 때 그러면 보세요. 전자를 준 OE-가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염기가 되는 거고, 이 전자를 제공받은 SO2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얘도 산염기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려면 루이스 전자전식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산염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을 점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앞서서 살짝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입니다. 네, 물은요. 우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증류수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 라고 배웠지만요. 화학은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몰랐지?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생각해 보면요. 자, 물, 이 두 분자 있어요. 이 두 분자가 이렇게 되는 이온화 반응을 이렇게 가역 반응이라고 나타내 있죠. 그래서 그림만 일단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물은 여기 즉 첫 번째 있는 물이 이쪽 부분이 되려면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을 잃어서 이쪽으로 가져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빠져서 이쪽에 붙었으니까 하나는 붙었고 하나는 잃어버렸겠죠. 즉 수소 이온을 누군 주네요. 누구는 또 수소 이온을 받네요. 그러니까 물 그 자체가 수소 이온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물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의 정의에 의해서요?
프렌스테드 로리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웃한 물 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물 분자가 겁나 많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1몰이더라도 몇 개 있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물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웃한 두 개의 물 분자 사이에서 이렇게 수소 이온을 주고받고로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다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 분자가 각각 H3O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양성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우리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과 관련돼서 K, 평형상수식을 써보자는 거예요.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에 분모에는 이것들의 물의 제곱 두 분자니까요. 그리고 분자에는 개수가 다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물과 관련된 평형상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W만 적었을 뿐이라고요. 근데 이때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다시피 평형상수에서 이 부분을 삭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평형일 때 농도가 얼마냐를 이 식에다 넣는 거잖아요. 초기의 농도가 아니고 나중의 농도도 아니고 언제? 평형일 때의 농도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는 게 평형상수라는 값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변하지 않고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 영향을 주지 않고 얘네는 55.6몰 농도로 계속 일정할 거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결국 KW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둘 사이에 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25도씨일 때 평형상수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25도씨일 때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이 두 분자 있었겠지만 이게 하나는 H3O 플러스가 될 거고 또 하나는 OH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평형일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의 농도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F, 처음 포말 농도 F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사라질 거예요. 평형이 되면서 물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이온이 될 거야를 나타낼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라져? 만큼 사라진다면 얘네는 플러스 X만큼 생길 거고 얘도 플러스 X만큼 생겼겠죠. 다시 말하면 얘가 생기는 것만큼 얘가 생길 거예요. 이 둘의 농도는 같을 거라고요. 이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을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하면 루트 씌우면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X가 뭐였는데요? 즉 X는 평형일 때의 H3O 플러스의 농도 혹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되겠죠. 그럼 평형일 때 물의 pH는 이거 거꾸로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되니까 7이 나온다라는 거죠. 또한 평형일 때 pOH 값도 마찬가지로 7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요거 pH를 나타낼 때 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도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그 오른쪽 옆에 엄밀한 pH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원래 pH를 지금은 농도로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래는 농도가 아니라 활동도라는 걸로 pH를 설명해야 됩니다. A가 활동도를 나타내는 이 표시예요. 수소이온의 활동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 활동도에 해당하는 값은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의 농도랑 활동 계수의 곱이거든요. 근데 이 활동 계수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대략 근사해서 합니다. 왜냐면 활동 계수를 대략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냥 근사해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계속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밑에 추가 심화 자료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세기를요, 어떤 수치로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약산의 해리 봐볼게요. 약산이라는 것을 쓸 때 가 이온화하면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될 수 있다. 물론 물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 물 추가하면 식에는 변화가 없겠죠. 물 추가해서 얘네들을 H3O 플러스로 써줘도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물을 그냥 제외하고 이렇게만 쓴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에 대한 K값, 즉 평형상수 값을 구해보면 분모에는 HA가 들어갈 거고요. 분자에는 H 플러스 그리고 A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산과 관련된 평형상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밑에 엑시드에 A를 넣어서 KA라고 쓰게 되거든요. 이때 이 KA 값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H 플러스의 농도가 높다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평형상수 KA가 크다라는 것은 H 플러스가 잘 생긴다라는 거니까 H 플러스를 잘 내나 크게 우리는 강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강산, 즉 KA가 크면 클수록 강산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약산은 부분적으로 해리하는 산이고, 약산일수록 산해리 상수는 그러면 반면에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염기는요, 이렇게 쓰죠. 염기, 베이스에서 온 B가, 자, 염기성 물질이 물에 녹아서 B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 OH 마이너스를 내놓게 물에 넣었을 때 B가 만들어진 거니까 B는 염기성이 맞는 거잖아요. 이때 이 B라고 쓴 이 물질은 평형상수 K를 어떻게 나타내지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K는 B, 물, 분해지만 물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BH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고, 이 평형상수 식은 결국에 B, 염기성 물질에 대한 평형상수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KB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요, 마찬가지예요. OH-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KB 값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KB 값이 크다라는 건 OH- 더 잘 내나 라는 거니까 더 강염기야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약염기일수록 염기 가수분의 상수, 이게 바로 KB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KB의 값은 작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KA 값을 두 개를 주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강산이니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KB 값을 주고 누가 더 강염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고 단조롭잖아요. 안 배워서 몰랐던 거지 배웠다면 둘을 비교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밑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밑에 식을 보면요,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은요, KA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죠. 다시 말하면 산이 이온화되는 산의 해리 상수를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봤던 것과 같이 염기성을 나타내 주는데, 이때 이 염기를 A-로 본 거죠. 이 A-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OH- 내놓는다 에 해당하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염기 가수분의 상수가 되겠죠. 지금 이 화학 반응식 두 개를 는 하고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이렇게 는 하고 표현해 놓으면 우리 앞에서 전자가 들어간 화학 반응식, 전자 넣고 적은 다음에 이 전자 이렇게 지워내서 없애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식도 지울 수 있는 거 다 지우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얘랑 사라지겠네요. 또 이거랑 이거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남은 거 써볼게요. 화학 반응식 왼쪽에 남은 거 물밖에 없고요. 오른쪽에 뭐만 남아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만 남네요. 어라, 이거는 물이 이온화되는 물의 평형화, 물의 이온화와 관련된 거겠네요. 그러면 이 밑에 화학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 K 값 써보면 K는
물 분해인데 물 안 쓰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썼으니까 아 이거 KW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KW를 만들려면 이 위에 나와 있는 KA랑 KB라는 요 식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면 KW가 나오겠냐고요. 요 두 식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KA에 해당하는 KA는 이거고 KB는 이거였잖아요. 두 식을 뭐 한다고요? 곱하면 뭐가 사라지죠? 곱하기니까. 곱하면 이거랑 사라지고 이거랑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그렇죠. 얘랑 얘 둘 사이에 곱만 남죠. 이 둘 사이의 곱이 KW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KA 값 두 개 주고 누가 더 강산이니 혹은 KB 값 두 개 주고 누가 더 강염기니 이렇게 안 물어보고 KA 두 개 주고 누가 더 강염기니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A를 줬지만 B를 알 수 있어요. KW 값은 고정됐으니까요. 즉 밑에 문제를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밑에 문제 보면요. 아세트산의 산해리상수가 즉 KA가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나와 있죠. 그런데 KB를 물어봤어요. KB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식을 아니까요. 왜 KW는 정해진 값이에요. 단 이 문제의 조건은 언제? 25도에서 라고 줄 수밖에 없겠죠. 25도면 KW 얼마라고요? 앞에서 했어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KB는 KA분의 KW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KW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KA 문제에서 줬죠.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이거 넣어서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요. 5.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와요. 그럼 KB 값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상황을 주고 KB 값 구하게 한 다음에 산이지만 염기도의 크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짝산 짝염기는 이런 관계에 있어를 오른쪽 기총에서 했잖아요. 짝산일수록 세기는 어떻고 짝염기일수록 세기는 어떻고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값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배운 내용 꼭 복습 열심히 하고 과제 열심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안녕.